김영리 운명과 인생 사이 제40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과 말씀드릴게요. 오디오에 문제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애프터 체킹을 안 하기 때문에 알려주신 시청자분께 감사드리고요. 좀 교정을 문제가 뭔지는 찾았는데 잘 되겠죠? 혹시라도 또 이상하면 좀 알려주세요. 예, 오늘 무토일간 공부해 보겠습니다. 무토일간에 대한 설명은 뭐 특별히 드리진 않을게요. 기본적으로 무토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사는 행성, 이 지구예요. 지구라는 표면 위에 우리가 살고 있죠. 영화 기생충에서 보듯이 한국에는 이제 반지하라는 독특한 거주 환경이 존재하죠. 이 무토는 지구로 보면 표면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자연은 누구나, 자연에 존재하는 만물은 무엇이든 지구 표면에 살고 싶어 합니다. 땅속 음습한 곳, 축축한 곳, 빛나지 않는 곳, 내가 드러나지 않는 곳에 살고 싶어 하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냉정히 따지면. 그래서 이 무토의 역할은 뭐예요? 천간에 떠 있는 개수를 합하고자 하죠. 개수는 자연 환경으로 따지면 대기입니다. 대기를 끌어와요. 무게합화 온기를 만들어내서 이 환경을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는 온화로운 곳으로 탈바꿈시키죠. 그걸 이제 화성과 같은, 지금은 생명체가 살 수 없는데 나중에 우리 인류가 거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드는 걸 테라포밍 뭐 이런 표현으로 말하잖아요. 그거예요. 지구도 처음에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땅이었죠. 무게합의 과정이 아주 지난한 세월 동안 이루어지면서 이제 을목이 살 수 있는 터전으로 바뀌었어요. 그거예요. 그러니 무토는 무엇인가를 키우고자 하죠. 받아주고자 하죠. 그죠? 저장하고자 하죠. 축장하고자 하죠. 이런 의미예요. 목도 키우고 금도 키워요. 수도 받아주려고 해요. 목을 키우는 물상은 직업적으로 뭐예요? 그냥 그거 자체로 보면, 그죠? 나무도 키우고, 그죠? 교육도 하고 싶어 하고, 왜냐면 자라는 새싹 이런 거니까요. 나무. 그렇죠? 권력을 추구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왜 관이니까요. 금을 키우면 땅에다가 빌딩도 올리고, 그런 건축도 되고, 내가 전문가가 되어서 굉장히 예리한 숙살지기의 기운을 써서, 그죠? 내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도 되고, 등등등 무한히 응용되죠. 그래서 무토를 단순히 기토하고 비교해서 이건 산과 같은 거야. 들판과 같은 거야. 굉장히 광활한 지역이야. 만주벌판이야. 기토는 작은 정원이야. 가든이야. 그죠? 실내야. 그래서 얘는 사람의 그릇이 크고, 기토는 작아. 기토는 가축주의적이고, 얘는 밖으로 향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 그죠? 그렇게 보지 말자. 이런 많은 예들을 보면서 실제로 이제 천간을 깊이 공부했을 때 무토의 의미가 정확히 잡히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무토를 압축적으로 무토의 개념을 축소시키는 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생각을 굉장히 이제 키우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죠. 최근에 도사법사, 무당 뭐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명리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동급으로 인식하죠. 동급 아니다. 다르다. 김건희가 빛깔로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한다고 하는데 웃기는 얘기죠. 김건희 사주에 묘신금은 있을 것이 틀림없다. 시조 신묘를 제가 지난번에 추론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만한 거고, 그죠? 남자들 휘어잡고 임자, 잘난 사회에 애들, 무토평관에 지배를 받는 애들, 그 권력을 추구하는 애들, 검사들이 걔들이 공부만 하느라고, 공부도 전반적인 공부, 인문학적인 공부를 다 생략한 채 오직 법전만 파서 그 다음부터는 뭐 조사서 이런 것만 열심히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외골수라고요. 한쪽으로만 뇌가 발달했어. 그게 신신으로 김건희 사주에 있죠. 편인 그 헛똑똑이들, 한쪽에 뇌가 몰빵돼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은 이제 다루기가 쉬운 거죠. 병화가. 그죠? 명리는 제가 규정하는 정의는 이렇습니다. 논리 철학이에요. 비트겐슈타인 논리 철학 농구 뭐 이런 책도 썼지만,
분석 철학까지는 제가 아니라고 보고 철학 사유하는 학문은 맞는데 그것이 굉장히 논리 정연한 체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논리 철학이에요. 그냥 용신 대충 찾아서 용신을 해줬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논리적인 철학이다. 논리적 사유를 추구하는 철학이다. 깊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굉장히 광활한 것이 보인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세계도 다르게 보인다. 인간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운명만 판정하는 게 아니라 운명을 활용하는 법을 알게 된다. 그 운명의 활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새로운 인간관,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측면까지도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철학이 아니면 뭐가 철학입니까? 동시에 이제 현실적으로는 운명 경영이죠. 우리가 타고난 운명은 바꿀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운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개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훨씬 더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모르고 한 인간이 보이지 않는 어떠한 에너지에 의해서 인간의 심리가 조정된다. 그 정도까지 우리가 특정한 에너지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는 개념이 없으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 그다음에 세상과의 소통, 세상에서 배운 걸 가지고 총동원해서 결국은 자기 판단으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돼. 혹은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둘 수 있어요. 근데 그 시행착오라는 게 결국 인간을 성숙하게 하고 인간의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인간의 정신을 개혁시키고 뭐 그런 측면이 있는데, 따지고 보면 이 명리적 개념의 이치를 터득하지 못하고 하는 모든 시행착오는 결국은 매트릭스 안에서 프로그램된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에 불과해요. 그 몸부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하라고 그것조차 세팅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큰 이치를 알면 논리 철학적 관점에서, 운명 경영적 관점에서 큰 이치를 알고 그에 따라 하늘에 순응하는 삶을 겸손하게 살아가면 정말 인간적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내가 같은 사주를 갖고 태어난 사람 중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 높은 레벨업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사는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그죠? 이왕이면 그런 거죠. 각 개인으로서는 행복을 누리면서 크게 보면 이제 내가 떠난 뒤에 남겨질 이 세상에 내가 이룬 좋은 결과물들을, 그것이 지식이든 물질이든 이렇게 남겨주고 떠난다는 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좀 길었는데요. 무속과 명리를 일치시키지 마라. 어리석은 자들이다. 자, 무토. 이 노래 무토입니다. 편관이죠. 편관인데 내가 힘든 세상에 태어났어. 뭐 이런 건데 그 세상이 굉장히 생동감이 넘치는 세상이죠. 같은 편관이라고 해도 인이라는 글자 자체가 그렇죠. 새로운 시작, 희망을 이야기하니까요. 새로운 생기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장생이에요. 12연성으로. 장생은 어쨌든 힘든 세상이고 버거운 세상이고 그렇지만, 사회고 가정 환경이 그렇지만 나를 의도적으로 힘들게 하는 측면이 있다. 나를 잘되게 밀어주려고 한다. 이런 에너지가 있는 거죠. 어쨌든 편관은 나쁘게 쓰면 가오 뭐 이런 거고, 자존감, 아니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 명예욕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거고, 크게 보면 세상에 힘듦을 내가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거냐, 어떤 식으로 소화할 거냐, 공부로 소화할 거냐, 내 능력을 키워서 당당히 극복하면서 갈 거냐에 따라 사람 그릇이 많이 달라져요. 근데 지장간으로 보면 이제 많은 비견들이 이 사회 속에서 있어요. 나와 같은 사람도 있고, 나는 그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다가 천간에 이렇게 일간으로 드러났으니 그런 대표성을 갖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게 이 갑이라는 에너지를 감당하기는 처음에는 어렵단 말이에요. 뭐 어릴 때 모든 걸 깨닫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젊을 때, 세상 경험이 적을 때, 아직 부딪히면서 깨진 그런 횟수가 매우 적을 때는 힘들게 다가오죠.
그죠? 야, 엄마 자리인데 엄마가 평관의 역할을 해봐. 아, 힘들잖아요. 방학 때도 6시에 깨워서 공부시키고 힘들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 병화라고 하는 에너지, 이게 편인인데, 그래서 이 살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늘이 너 일단 편인 공부해야 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편인 공부, 종교명리, 철학성은 기본이요. 편인 특수한 분야의 예술, 문화 이런 쪽으로 진출하든가, 왜냐면 밝은 에너지, 화려한 에너지니까요. 그러한 속성을 갖는다. 생동감 넘치는 그런 사회에서 그런 자격, 문화, 예술 이런 쪽을 추구하는데 그 과정은 힘들다.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해서 큰 명예도 얻을 수 있고 큰 브랜드를 가질 수도 있고 그렇다. 이 평화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묘월입니다. 정관면은 인해서 이제 한 단계 성숙된, 그래서 이 묘가 이게 문이 양쪽에 있는 것이기도 하고 식물이 어떻게 돼요? 난이 이렇게 올라가면 줄기 올라와서 옆으로 확 늘어지죠. 갈라지는 이런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묘라는 것 자체가 싹의 물성, 인이 뿌리라면 얘는 막 좌우로 퍼지고 인맥을 형성하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놀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적극적이고 외향적이고 뭐 이런 속성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사회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정관이라고 하는 것이 폐쇄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픈되어 있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근데 이는 생지고 인사시네. 얘는 자묘우유, 그래서 왕지고 이 속성이 잘 안 바뀐다. 사회는 대신 굉장히 이게 에너제틱한 모양이죠. 세상이 화려하잖아요. 화의 화려함과 달리 이 목의 화려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5월의 실록처럼 쫙 올라가는 거. 우후죽순 쫙 대나무 올라가고 싹이 막 쫙 이렇게 흑빛이었던 회색빛이었던 겨울이 끝나고 세상이 온통 잔디처럼 막 푸르르게 온 산과 온 들판을 뒤덮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는 그런 싹의 물상들, 생동감 넘치는 그리고 어린 이런 사람 내가 키우고 싶어. 기본적으로 이런 속성이 되죠. 그게 권력일 수도 있고, 그게 이 관은 항상 고객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 학생들을 내가 내 땅 위에 내 그릇 위에 키우고 싶어. 교육적으로 갈 거야. 아니야, 나는 자연 자체에 이게 너무 좋아. 키울 거야. 그죠? 막 수목원도 만들고 농사도 짓고 그렇게 할 거야. 얼마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응용이 되는 거죠. 근데 욕제니까 내가 명예를 추구하는 마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있고, 내가 명예를 추구한다면 그죠? 세상에 드러나고 싶어. 특히 을며 뭐 이런 식으로 드러나면 반드시 나는 큰 사람이 될 거야. 큰 브랜드를 가질 거야. 유명해질 거야. 이런 식의 욕망을 가져요. 근데 욕제는 드러내기 위한 거니까 그런 그 쇼잉의 에너지가 훨씬 더 강한 거죠. 자기 자신감을 표출한다든가, 나 이런 사람이야. 그 명함에 막 아주 금박으로 멋있게 하고 다니고, 그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정관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 바르게 추구하려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이거죠. 나 바른 사람이야. 사회 원칙을 지켜 원칙주의자야. 나 나쁜 짓 안 해. 바르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자칫 사회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버리면 이제 고리타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공무원처럼. 왜냐? 그걸 지키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융통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이제 항상 모든 집성은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좀 이제 속도를 빨리 하면 얘는 진월에 이제부터 비견이다. 그래서 간지로 무진 이렇게 되면 이제 백호 이렇게 돼서 진월에부터 이렇게 비거월에 태어나면 굉장히 사람의 기운이 강해요. 거기에 이제 관대 청소년의 기질, 나 막지 마, 나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그죠? 나도 다 컸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다 아시죠? 우리도 다 그런 식으로 반항했었고요. 그죠? 그러니 겁나는 게 없어요. 근데 세상이 나를 관대시켜준다? 야, 네 멋대로 해. 이런 게. 나는 내 멋대로 할 거야. 이제 이런 거죠. 그런 작용성이 있다. 겁날 게 없는 거죠. 내 세력이 사회에 잔뜩 있으니까. 근데 관대주의의 속성은 아직은 철부지와 같지만 다 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고집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해요. 긍정적으로는 이제 나이 들면서 뚝심 이런 쪽으로 속성이 이제 진화하게 되겠죠. 예, 보니까 이제 비견들이 있고 당연히 그다음에 돈을 추구하는 마음 무게합
이런 거죠. 그런데 사회의 비견들이 먼저 돈을 찜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투쟁심 이런 것도 당연히 있는 거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회의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인맥을 형성할 거냐, 관계를 만들어 갈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이 안에 정관이 있으니 정관 조직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문제, 과제가 해결되죠. 그러니 이 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역시 정관적인 원칙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이 돈을 너무 추구하면 안 된다. 일단은 그런 욕망은 강하지만 일단은 관에서 뭔가를 월급을 받으려고 정제 노력을 해보고, 그래야 많은 비격들과 함께 이 돈을 버는 와중에 무기압화 인성을 터득하게 되죠. 그래서 생각이 자라는 것이며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 경험도 하게 되고 깨우침도 얻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관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이런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겠죠. 그래야 이 관대의 무대뽀 정신, 무대뽀 기질, 자신만만한 기질 이런 것들이 성숙하게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아는 게 부족하면, 그죠? 자기가 생각하는 게 전부 다라고 착각하려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자체로 이 사회에서 내가 인성을 배울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관에서 사람들과 같이 돈벌이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인성을 갖게 되는 거죠. 생각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4월일로 넘어갑니다. 편인이죠. 편인, 특수 공부, 특수 자격 등등. 근데 그게 굉장히 화려해. 그죠? 그러니까 아주 우중충한 편인, 종교명의 철학의 저 숙이 오래 묵은, 캐캐 묵은 이런 게 아니라 나는 굉장히 화려한 거다. 그 속성은 못 바꾸는 거야. 정해져 있어요. 4월이라고 하는 것이. 방송, 통신, 연예, 그죠? CF, 광고, 홍보, 뭐 업계는 화장품, 백화점, 홈쇼핑 등등 화려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영역에 관련된 예술 얼마나 화려합니까? 화려한 쪽에 그런 쪽으로 찾아가는 거, 빛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쪽에 자격 공부 이런 걸 많이 하면 좋다. 지장간으로는 이제 경금이라는 식신이 있고 이게 편인 도식이니까 많이 공부해서 내 식신을 끊임없이 갈고 닦아라 이런 거죠. 도식을 나쁘게 보면 안 되면 장인의 별이라는 거예요. 장인이 끊임없이 내 생각 그리고 사회의 생각, 비견들과 함께하는 생각, 그런 문화, 그런 정신, 그죠? 공부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예를 들어서 연기, 방송 연기자라고 보면 내 연기를 끊임없이 내가 배운 것으로 갈고 닦고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을 내가 만족할 때까지 계속 교정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프로가 되는 거죠.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동식은 이제 장인의 별이라고 하고 12금손의 걸록이니까 굉장히 사회에 내가 그늘 강력하게 내리고 있으니까 사회의 인사이더로 내가 활약할 수 있죠. 이 사회의 속성들이 천간에 드러나면 더욱더 유효하게 내가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고요. 또한 어쨌든 걸록은 자수성가의 에너지라고 했어요. 그만큼 주체성이나 이 독립성이 굉장히 강하죠. 걸록은 이게 국가의 녹을 먹다 그런 것이 내 근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걸록은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밑바탕의 에너지를 하늘로부터 잘 부여받은 거예요. 그만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을 정말 끝까지 한번 밀고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다만 그것이 공부를 하지 않고 그러면 사람의 생각이 커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필수다. 겉으로도 편인이고, 그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언제나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호학 논어에 나오는 걸 배움을 좋아해야 됩니다. 그 배움은 국영수 공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명리 공부도 마찬가지죠. 아,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새벽 1시 반인데 아까도 이게 주식 수업을 같이 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목이 잠겼어요. 굉장히 지금 피곤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 오전에는 업로드한다. 그건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는 역시 무리다 이런 걸 절감한 한 주입니다. 정인입니다. 정인은 학자의 에너지 열심히 공부한다. 근데 이게 또 양인이기도 하지. 이 안에 겁재에 들어있는 양인의 뚝심이라는 장난이 아니죠. 양인은 하여간 정말 강한 거야. 이게 이제 12금손의 제왕지고 걸록이 제일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특히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꼭 구분한다면 제왕은 이미 왕의 자리에 오른 거예요. 걸록은 그 직전이란 말이야. 예를 들면 세자야.
그죠? 세자가 강하긴 하지만 강하죠. 내가 왕이 되면 이거 할 거야. 왕자의 날을 일으킨 이방원처럼. 근데 왕이 되면 달라지죠. 정치를 다른 그 식견 관점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왕은 능선응대를 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보죠. 이 정치적인 능수능란함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못하는 게 없는 거죠. 제왕이 못하는 게 뭐가 있어. 근데 알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걸록보다는 오히려 더 노련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이런 에너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원의 입장에서 보면 태종이 된 다음부터 이제 정치를 다르게 해야죠. 사람 막 그래서 막 정적을 다 죽이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자기 권력을 능수능란하게 활용해야죠. 이 정인이지만 이런 속성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움을 크게 할수록 이제 나의 발전이 크게 이바지한다 이런 거죠. 자칫 내가 사회에서 배운 것이 전부야라고 착각하면 안 되겠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마어마하게 배운 거 나보다 아는 놈 누구 있어 이제 이런 식의 그런 다혈질적인 내가 최고야 이런 개념을 좀 줄여야죠. 이제 강한 에너지를 타고날수록 사람에겐 겸손함이 필요해요. 그거는 필수죠, 필수. 젊을 때는 쉽지 않아요. 젊을 때는 이 양인의 이 기질로 그냥 밀고 나가는 것도 괜찮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갈 수는 없죠. 그렇게 성공하고 그러면 그 기질을 좀 이제 낮춰줘야죠. 어떤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질이 이제 줄어들 수도 있고 더 폭발할 수도 있고 그렇죠. 원국이 아니면 이제 운에서라도 운도 그렇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수양을 통해서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많은 공부가 필수예요. 병화 편인 공부도 하고 정인 공부도 하고 정인적으로 소화하고 이 뚝심을 공부로 소화한다. 엄청난 공부를 소화할 수 있겠죠. 정인은 어쨌든 재성을 보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공부가 삑살이 나버려요. 돈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버리니까 자꾸 재성은 또 재미니까 공부하려면 자꾸 재밌는 게 생각 게임 좀 하고 놀까 친구가 전화해 나가 놀까 뭐 이런 식으로 여자친구의 학창시절에 빠져 뭐 이런 유혹들이 있죠. 하지만 이 양인의 뚝심으로 그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많은 공부를 하면 발전이 있다 이런 거예요. 미토 미월로 옵니다. 겁재죠. 역시 이 겁재 사회에서 내가 왔다는 거. 특히 이제 겁재는 비견과 달리 이제 투쟁성, 경쟁성이 훨씬 더 강하죠. 겁재. 이 양인도 이제 그런 기질이 있는 거예요. 이 오중기토.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에 대한 학창 시절에 공부에 대한 경쟁심이 강하겠어요. 아이씨 내가 1등 할 거야. 저보다 잘할 거야. 뭐 이런 거라면 여기에 이제 겁재의 투쟁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세요. 기본적으로 관에 대한 투쟁성을 당연히 갖고 있는 것이고 미월에 이제 대단히 많은 수기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공이기 때문에 당연히 돈에 대한 욕망도 굉장히 강해요. 없으니까 더 찾는다 이런 거죠. 천간에 막 수기가 있어. 나도 먹어야 되는데 연월에 얘가 먼저 가져가네. 비가 오는데 이 땅만 축축하게 해주네. 나 더워 죽겠는데 나 메말라 있는데 돈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나 남잔데 나 여자 필요한데 재성 왜 네가 다 가져가? 어이씨 와 나한테 안 와. 다 찜했어. 얘한테 다 수렴돼. 그만큼 막강한 경쟁자예요. 그런데 내가 이 경쟁자들이 많은 사회 속에서 얘들을 경쟁자라고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들과의 관계를 나에게 도움되는 쪽으로 끌고 올 것인가. 이건 비견과 겁재의 월에 태어난 사람들의 숙명적인 과제와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관계하고 그러면서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이 사는 사회를 이해할 때 나는 굉장히 노련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며 그 방법론적으로 일단 조직생활을 해라. 많은 사람들 만나는 거 조직생활 필수적이라고 지장간이 또 알려주고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관인상생 직장인은 필수다. 직장 경험 필수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 만난다. 그들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회에 근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나의 발전에 긍정적인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신월로 넘어옵니다. 인사신의 생지고 생지는 항상 기본적으로 역마성을 갖고 있고 현대의 역마는 두뇌 역마, 빛 역마, 온라인, 유튜브 이런 쪽의 속성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머리를 굉장히 굴리는 거 머릿속에서는 뉴욕을 가고 북유럽도 가고 하잖아요. 그게 역마예요. 그런 것들을 항상 오프라인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속성으로 보지 마셔라. 특히 이제 얘는 식신이니까 내가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내가 재주를
갖기 위해서, 기술을 갖기 위해서,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계절이고 시공이고 사회고. 근데 그게 병지야. 아, 그거 하다가 나 병날 수 있어. 그건 기본적으로 그런 에너지를 뜻해요.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바빠서 병날 정도로 바빠, 힘들어. 활동, 게 신월 자체가 또 바빠요. 마지막으로 자연에서는 열매가 익어가는 시절이라서 과수원 농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열매가 땅에 떨어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태풍도 오는 계절이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바쁘다 이런 거죠. 원숭이니까 또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 개념도 있는 거고 항상 앞에서 얘기 안 했지만 다 그런 것들도 이제 녹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양간이 이렇게 병지 식신을 만나면 자기 에너지를 엄청나게 써버려. 그냥 좋거든. 내가 좋아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다가 병날 수 있어. 그러니까 체력 관리 이런 것들을 잘해야 돼. 젊을 때 운동도 안 하고 너무 일에 파묻혀가지고 미친 듯이 해버리고 그러면 이제 몸이 아프거나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인간은 쓴 만큼 보충하고 특히 나이 들면서 운동하지 않고 그러면 훅 가는 거예요. 운이 바뀌고 그러면은 아프단 말이야. 특히 형살 이런 거 만날 때 아프요. 그러니까 항상 운동은 필수다. 아유 나는 뭐 몸은 타고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절대 터미네이터로 태어난 사람 없어요. 건강관리 꾸준하게 하셔라. 그리고 이제 지장간을 보니까 나는 식신생재, 돈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식신을 나의 전문성, 내가 좋아하는 진로를 빨리 찾아서 그쪽에 전문성을 취득해가는 것이, 확보해가는 것이 이 재성, 편재적 욕망, 사업성의 욕망, 많은 돈을 받고 싶은 욕망을 내가 이 비견에 앞서서 내가 달성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상관원입니다. 이 상관은 그러니까 이 신금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현침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정교함을 식신이지만 갖고 있어요. 요금 자체가 이제 보석의 에너지고 굉장히 정밀하고 정교하고 세밀하고 이런 속성이 있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까칠할 수 있는 거예요. 상관에 특히 두뇌를 많이 쓰는 거죠. 사지니까 거기에 이제 식신상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하여튼 예리한 성향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거죠. 이 상관성을 옆에 목이 있으면 이제 목을 생기를 잡는 쪽으로 쓰는 거고 생기를 잡는다는 것이 이제 막 쳐버린다, 뭐 생기를 앗아간다 이런 쪽으로 쓰는 게 아니고 생기가 상하니까 생기를 보호하겠다 이런 쪽으로 활인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실제로 묘목이다 막 이런 거 막 인목이다 이런 거 막 금금목을 하잖아요. 그죠? 정면 충하기도 하고 뭐 원진 걸어서 치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 살아있는 것들 예를 들면 바이러스 막 활동하는 묘목 이런 거 좀 큰 거요 인목 이런 것들을 막 이게 죽이고 이러면서 연구하는 거 그런 연구직 이런 쪽으로도 맞죠. 상관을 연구로 이렇게 써가지고 물상에 따라 달라요. 돈을 보면 이제 돈을 쫓아가는 그 돈을 추구하고 싶은 이런 욕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등등등 재성이 여기 있으면 이쪽으로 사회에서 열심히 상관적 능력을 터득하여 돈을 벌 거야 뭐 등등등 많이 나오죠. 편관이 있으면 상관대사라요. 내 고난 이런 것들을 내가 극복하면서 갈 거야. 나를 강압적으로 억압하는 모든 체제를 저항하겠어. 나 혁명가가 될 거야. 뭐 얼마든지 신유 뭐 이렇게 튀어나오면 더더욱 그렇겠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응용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수월로 갑니다. 수월 무술 하면 이제 괴강이죠. 이렇게 짜여지면 색깔이 왜 다르냐?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은 거 했던 것 같은데 제 눈에만 그런가요? 자 비견이다. 비견 아까 비겁월 말씀드렸고 여기 묘지는 내가 이때 한번 들어갈 일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밑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남의 밑에서 얘가 어떤 능력을 여기다 들어있는지 예를 들면 경술 그럼 얘가 식신적 능력을 올렸다. 그럼 얘가 가진 식성 내가 공유해서 열심히 배워야 돼. 얘 밑에서 이런 속성이 있어요. 묘지라고 하는 것은 너무 돈을 추구하다가 예를 들어 임술 너무 돈을 추구하다가 아이씨 훅 갈 수 있겠네. 돈을 얘가 올렸으니까 나도 돈 벌 거야. 이제 묘지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어쨌든 거기에 집중하다. 완전히 묘지에 들어가서 빛을 안 보고 밖으로 안 나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뭔가를 하겠어요. 많은 발전이 있겠죠. 근데 묘지에 들어있는 걸 써야지 뭐 묘지 밖에서 조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뭐가 들어있나 봤더니 상관,
정인, 상관패인. 많이 배우면 내 상관적 능력 엄청 키울 수가 있네. 그죠? 많이 배워서 남을 가르칠 거고, 많이 배워서 남을 상담할 거고, 많이 배워서 남의 기술을 전수할 거고, 많이 배워서 내가 연구할 거고, 그죠? 영업할 거고, 등등등 뭐 엄청 쓰인다. 그 사회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하면서 그런 상관팽인적 능력을 키우면 발전한다. 그런 뚝심을 나는 갖고 있다. 젊을 때는 이걸 터득하기 위해서 고개 들지 말고 정말 열심히 매진하라, 이런 의미들이 있겠죠. 해월, 편제, 해월 무토 딱 보면 저는 무신해 이래가지고 무신계 김어준 사주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편제, 어쨌든 사업성이다. 현실적이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에 딱 맞는 거죠. 월지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본주의 세상이 시커매. 자본주의 세상이 화려할 수도 있죠. 일간이 뭐냐에 따라서. 음습한 이런 쪽에 권력이 도사리고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사회에서, 이 시커먼 사회에서, 어두운 사회에서 어두운 돈을 벌고 싶어. 그죠? 편제, 사업성, 많은 돈을 벌고 싶다고. 그러면서 재생살, 명예도 크게 얻고 싶다고, 권력 갖고 싶다고. 이게 재생살이에요. 그죠? 재생살 잘못하면 사업자부터 다 훅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크게 하면 내가 이 평관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면 이제 권력을 갖는 거죠. 김어준처럼 개해, 무신, 갑인, 사회의 갑을 갑인으로 우리 방송에서 같이 공부했었죠. 절제는 내가 이 에너지 모든 게 끊어져 있다. 그래서 이 에너지와 내가 어떻게 소통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때요? 절치부심 와신상담하면서 나는 반드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거야. 특히 해수가 해묘미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새로운 목의 세상, 관의 세상, 그죠? 명예의 세상, 권력의 세상을 열어갈 거야.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예, 이런 공부가 깊어지면 되죠. 하여튼 이 재성의 사회에 태어났다고 하면 사회가 현실적인 세상이에요. 우리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세상이에요.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일단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그리고 재미를 추구하는 거예요. 어릴 때, 젊을 때. 그러니까 재미있는 쪽으로 가자! 근데 무조건 누구나 재미있는 쪽을 추구한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명리학을 모르니까 책에서 혹은 강연에서 사람들에게 니들이 좋아하는 걸 향해 가. 그러면 다 되게 돼 있어. 내가 해보니까 그래. 누구에게는 맞고 누구에게는 안 맞아요. 재미만 열라 추구하면 그 재성 많은 사람들이 그 재성의 폐해를 입어가지고 결국은 사회에 너무너무너무 적응도 못하고 뭐 하는 일마다 돈 까먹고 그래서 결국 안 풀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달라요, 사람마다. 적응하는 게 다르다고. 자기가 벌써 죽어라고 읽어가지고 얘를 모방해서 이건 이렇게 봐야지 소용없어요. 부자들을 꼭 지키는 뭐 5가지 원칙, 절대 원칙, 뭐 그 정도면 양호하겠네. 87가지 원칙 예를 들어서 언제 따라서 하다가 뭐 하겠어요. 따라다 죽겠지. 그 시간에 명리 공부해서 나의 길을 알아내는 게 훨씬 더 유용하겠죠. 자월이에요. 자월은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해월은 어쨌든 물질을 추구하는 속성이 강하다면 자월은 상대적으로 그게 적어요. 특히 이제 얘 무토 입장에서는 이제 자수가 정제이기 때문에 해수든 정제, 자수 자월이든 무토 입장에서는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시궁적으로 얘는 어둡고 캄캄하고 춥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 내가 돈을 벌고 살아가고 특히 이 욕망이 강한 편제,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배움이 필요하죠. 그런 생각이 있어야죠. 많이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 빛의 세상을 통찰할 수 있어야 되겠죠. 환히 비춰서 그런 거예요. 화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김어준은 인성사주지만 무게합, 무게합 재미를 추구하면서 성과를 거두면서 많은 노하우를 터득해가는 사주가 되는 것이고, 자월도 정제니까 편재성보다는 내가 내 노력만큼 합리적으로 벌겠어. 이 정도 대가만 받으면 돼. 이제 이런 속성. 그 대신 소유욕이 강하죠. 내가 무게합, 내가 노력하는 만큼은 딱딱 줘야 돼. 연봉 얼마라고요? 아예 안 해요. 나를 인정해주면 그만큼 딱 내 노력만큼 주면 나는 만족. 그리고 그걸 아낄 거야. 아껴서 키울 거야. 이런 속성이 굉장히 강하다. 하지만 실제 안에 보면
이제 편재에 대한 욕망도 없지는 않은 거예요. 이게 이제 지장간의 심리죠. 그렇죠? 겉으로는 나는 뭐 알뜰살뜰 그렇게 하면 돼. 하지만 이런 속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묘에는 항상 이 두 개의 기운이 급속하게 이제 전환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죠. 이게 사회의 돈과 무게합하니까 돈의 사회에서 내가 노력만 적당히 하는 구조가 되면, 예를 들어 경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노력하는 만큼 대가를 내가 끌고 올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는 서 있죠. 대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야 이 돈을 버는 세상에 두뇌를 쓰면서 경제 활동을 해서 결과물을 얻어갈 수 있다, 이런 거죠. 이 세상을 통찰해야 되잖아요. 배워야 통찰하죠. 축토가 시커먼 색으로 돼 있었더라고요. 지난 자료들에 몇 번이나 그랬나 모르겠네. 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어떤 책들이나 뭐 어떤 분들의 이론을 보면 축토 해자축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안에 이 부피가 증가하는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갯벌에 가 서해안에, 그게 갯벌이야.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물이 빠진 썰물에 갯벌을 우리가 질척질척 걸어. 그럼 그게 물이에요? 물반 흙반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죠. 찐득찐득한 머드니까. 하지만 그걸 물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죠? 축토의 속성이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바닷물이 한참 동안 안 들어와. 그러면 수기가 빠져나가니까 점점 딱딱해지고, 이렇게 조절되는 땅이지 뭐 거위수 이런 게 어딨어 세상에. 자, 축토 겁재 역시 그런 투쟁성 같은 게 있는 것이고, 양지 나를 이제 길러주는 속성인 거고, 길러주는 거라는 건 내가 기름을 받는 것이죠. 내가 혹은 기르고자 하는 것이고, 이 교육과 굉장히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죠? 사회에서 내가 누군가를 기르는 역할을 하고 싶다, 내가 기름을 받고자 하는 것, 기본적으로 나쁠 리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느긋한 거예요, 특히. 그러니까 사회가 날 길러주네. 12연성 배우면 이해할 수 있죠. 양지 다음에 이제 생지, 내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과 같은 거죠. 세상에 내를 길러주는 것 같은 거죠. 이 태지에서 양지로 넘어갈 때 이제 급격한 성격 차이가 생겨요. 태지는 태절이 끊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이제 두려움, 불안함 이런 것도 있다면, 양지는 이제 느긋한 거예요. 이제 괜찮아. 사람도 이제 그런 속성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일시에 어떤 에너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수도 있죠, 당연히. 자, 개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겁재와 함께 이제 나는 상관생재, 이 상관을 터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돈에 대한 욕망 당연히 있겠죠, 겁재. 이 추운 계절, 춥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심리적으로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땅이 그래서 얼어붙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기를 굉장히 추구하고, 그래서 그 추구하는 마음에 따라서 공부를 많이 해야죠. 공부를 한다는 건 내가 겁재 대비 비교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여건을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일수록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이거 하는데 40분 정도 된 것 같네. 빨리 두 사주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부자사주 2개, 갑자기사, 무신, 병진. 얘는 마크 주커버거 사주인데, 4월, 그러니까 편인이란 말이에요. 편인의 생각, 뭐 빠지면 아주 외골수적으로 내려가는 게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화려한 공부 이런 거예요. 세상이 알아주는 공부, 그래서 세상이 이게 드러나 있는 환한 공부잖아요. 어쨌든 첨단, 막 불타고 있는 공부, 빛이 화려한 공부, 조명을 많이 받고 있는 학문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죠. 남이 잘 모르는 시커먼 공부가 아니라 빨간 공부, 그죠? 요즘에 이거 뜨고 있지, 이거 잘 나가지, 이제 이런 거. 핫 이슈 공부 학문, 대세 학문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무경병 있잖아요. 아까 우리 했잖아요. 그죠? 식신을 연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경병, 그러니까 장인의 별이라고 했죠. 편인의 자극을 받는 도식 걸린, 그죠? 그러한 식신이 여기 내 밑으로 태어나야 돼. 나는 전문가가 돼야 돼. 그래서 코딩 같은 거, 이게 빛의 언어로, 그죠? 내가 타이핑을 드르륵 하는 거야. 내 전문서 쓰는데, 그게 형 걸려 있으니까 수많은 시행착오, 조정,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연마하는 거죠. 그걸 내가 갖는 거예요. 근데 이 사화라고 하는 거 위에 보니까 기토라는 겁재가 있네. 기토 겁재 걸 내가 신금으로 사신합
한 다음에 형 끌어와서 내가 변환하고 조정해서 새롭게 바꾼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하버드 대학 내의 어떤 일종의 인트라넷 형태였는데 그걸 얘가 이렇게 자기 걸 벤치마킹 하죠. 나중에 그에 대한 대가를 이제 주식으로 많이 줬죠. 근데 어쨌든 얘는 그거에 만족했겠죠. 그러니까 남의 아이디어를 내 걸로 만들다. 내 기술로 활용하다 이런 거고 내 기술로 끌어오다 그걸 활용해서 내 기술에 적용하다 이런 의미고 나중에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완전 소유하는 형태 이런 게 되는 거고 얘도 이렇게 명예를 가진 앤데 얘는 돈도 가지고 있어. 그죠? 재관을 다 갖고 있는 애죠.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 입장인 평가인데 얘가 얘 걸, 남의 걸, 내 사회에 있는 애들 걸 어떻게 돼요? 살인 상승해서 내 걸로. 그러니까 얘 브랜드가 내 것, 얘의 명예, 권력이 내 것. 이렇게 다 되는 거죠. 사회에 인정, 인기 이런 걸 다 내 것으로 만드는 이런 거고 얘가 갖고 있던 돈 신자진 삼업에서 내가 이 편인을 활용해서 연구 개발한 것으로 사회의 익명의 수많은 겁재들이 갖고 있는 돈을 끌어오고 걔들이 가졌던 명예 권력도 끌어오고 신자진 삼업이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각 끌어와서 차곡차곡 저장하는 거죠. 운도 그렇게 흘러주고 있습니다. 금수운 식상생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래서 나 신자진 이때에서 야 천간의 돈 쟁제 이런 따위가 아니고 이것은 재생살 살인상생 어마어마한 돈의 크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주에 이렇게 삼합이 명쾌하게 혹은 방합이 명쾌하게 확실하게 되어 있으면 이제 그릇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편인사회에서 이 사중경금 경병, 무경병, 아까 도식 걸림, 편인도식 장인의 별, 그 엄청나게 공부하여 내 전문성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사회의 돈을 그리고 권력을 다 내 것으로 인기를 다 끌어오는 거죠. 그리고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결하는 이런 거죠. 그리고 이 빛에서 인터넷 죄송합니다. 이제 목이 돌아오지 않고 있네요. 예, 끝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이 빛이죠. 이런 게 이제 인터넷 온라인 이런 거죠.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 이 진사 이런 거 다 네트워크, 사신 다 연결돼 있어. 신자진 사방팔방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될 때, 그러니까 사주빨이 있어요. 부자 그냥 되는 거 아니다. 어떤 아이 신생아 둘이 딱 태어났어. 사주를 봤는데 어떤 아이는 부자 사주고 어떤 아이는 참 돈 벌기가 괴롭겠어. 근데 그게 결정돼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이 돈을 버는 사주야. 바커저커와 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남자만 7,800명 정도 있다면 대부분은 부자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노력하는 만큼 내가 공부하여 내가 공부하는 거 학위 가지고 내가 아는 거 가지고 식신을 쓰면 공부 안 하면 꽝이겠죠. 근데 이런 에너지는 어쨌든 공부를 하게 만들고 이게 특히 이제 편의는 공상몽상 상상의 나래를 펴는 에너지인데 그죠? 근데 옆에 이게 재성이 있으니 돈 되는 공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재밌게 만들어 볼까? 이런 착상을 하게 되죠. 왜냐면 편의는 재성의 재극인을 받으면 그렇게 재미있는 생각으로 바뀌어요. 저도 그렇지만 재미없는 거 질색이거든. 명리가 너무 재밌어서 끝까지 진리를 탐구해서 깨닫겠다. 이래서 공부를 한 거란 말이에요. 공부하는 게 즐거운다는 얘기도 되고 왜? 재밌거든. 공부하면 그것이 옆에서 재미를 주거든. 그죠?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생각도 얘는 무조건 하는 거죠. 그죠? 식신을 어떻게 활용하지? 그래야 돈을 끌고 오지. 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편인은 항상 재성의 재화를 받을 때 편인 재화 될 때 편인을 굉장히 잘 쓸 수 있는 게 재화된 편인이 딱 오는 거야. 얘는 항상 현실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돈으로 바꿀까? 이런 거고 동시에
이게 내가 하는 편인적 네트워크 세상, 이 화려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올가매서 어떻게 재미를 줄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재미를 주지? 그 신중 임수가 있으니까 이 신자진에서 담긴 신중 임수가 사중 병화를 뚱땅뚱땅 이렇게 쳐가지고 사회에 누군가가 생각하고 혹은 사회의 이 겁재들이 누리는 문화 이런 것들을 계속 내 재성으로 이렇게 재각인하면서 저걸 어떻게 하면 재미있는 걸로 바꿔서 끌고 올 수 있지? 이런 연구를 하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혹시 편인 갖고 계신 분들 재성이 없으시면 그러니까 편인의 부정성이 발현되기 쉬워요. 의심하거나 부정하거나 너무 생각이 많거나 다음 주에 또 카드값 맡아야 돼. 다음 주에 빚 갚아야 돼. 다음 주에 나 발표해야 되는데 돌아버리겠네. 걱정이 막 두근두근. 그거 편인 저도 뭐 다 이렇게 살아봐서 아는데 그걸 끊임없이 이 재성의 에너지로 재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없어요. 근데 재성이 운에서도 안 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 무토일관이다. 그럼 수 에너지를 써야겠죠. 그 수 에너지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쓸까를 고민해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수가 부족해. 그래 재성을 추구해야 돼. 그러면 수와 친해져야겠죠. 술이나 디립 때 먹어야겠네. 그런 거 말고. 그죠? 또 한 사주 무인, 을묘, 무신, 뭐 공교롭게 이 사주도 무신 일주 똑같은데 여기 이제 관이 잔뜩 있죠. 정관격에 그죠? 무제사주예요. 얘는 재성 삼합을 이룬 사주인데 무제사주. 수천억의 부자가 되었다. 40대 이런 사주예요. 근데 보세요. 이게 관이 굉장히 강하죠. 인묘진 방합을 이루고 있어. 인묘진 근데 진토는 없는데 다 천간에 무로 다 떠버린 거야. 그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무오, 무신, 무인 중에 하나로 이제 뜬 거죠. 나는 전문가요. 이 안에서 무임경이니까 경임 그래서 식신생재 나는 돈을 추구하는 사람 내 전문성을 앞에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얘는 양인 얘는 공부 그죠? 내가 많은 걸 알아야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거고 얘는 무인 얘는 권력을 추구하는 애겠죠. 장생 평관을 깔고 있어서 그죠? 이런 속성들이 다 있는데 어쨌든 내가 정관 사회에 태어났어. 이 사회에 수많은 고객이 있는 거고 사회에 수많은 기업들이 있는 거고 그것의 우선권은 얘가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천간에 같은 오행 세 개가 있으면 이건 이제 일기격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게 이제 신경으로 짜여져 있는 이명박이죠. 이렇게 세 개 이상 네 개 이렇게 되면 이 합으로 에너지를 추구해요. 그걸 이제 끌고 온다고 하는데 끌어들이는 이론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무게합으로 돈을 굉장히 추구한다. 그리고 돈을 추구하면 돈이 달라붙는다. 물론 추구한다고 돈이 다 달라붙는 건 아니에요. 그 구조가 있어야 돼. 얘는 식신생재의 에너지를 스스로 깔고 있기 때문에 돈을 끌고 오기가 훨씬 쉬운 거죠. 근데 그런 에너지가 아니면 집착 에너지로 발현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건 관을 내가 제압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 이런 관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걸 다 기업으로 보세요. 수많은 기업들 얘가 다 갖고 있는데 자기는 다 키우고 있는데 얘는 좀 버겁겠죠 대신에 많은 목들이 막 자기 위에 올라오고 밑에 뚫고 올라오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운이 이렇게 인성으로 흐르니 많은 인성 공부를 하면 관인상생 살인상생에서 내가 이 관들을 다룰 수 있는 노하우를 갖게 되고 관에 대한 문서를 갖게 되고 여기에 인호오 이렇게 또 하고 있으니까 관의 문서 인중병화 이런 게 드러나면 관에 대한 문서 관리 형태로 내가 관을 지키는 보유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오케이 알았어. 이렇게 나도 이렇게 회사 많은 사람들 비겁들을 만나서 큰 회사에 다니다가 또 이게 약간 욕정관이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누가 봐도 아는 그런 큰 회사에 다니고 싶어 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회사가 내 가오가 되니까 회사가 내 명예가 되니까 짜잘한 회사는 쪽팔려서 안 다녀요. 이런 구조는 큰 회사 대기업을 추구한다. 그죠? 목기에 이런 속성을 가진 그런 회사에 다니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때가 되면 야 내가 왜 그래야 돼? 나 저런 회사 다 내 것으로 내가 기업 사냥해서 다 내 것으로 뺏어올 거야. 내 모든 이런 명예들 다 내 것으로 할 거야 라는 구조예요. 이게 인신충에서 때려잡아서 갖고 와 묘신 귀문 걸어서 귀신에 홀리듯 우악 하면서 이 신금에 끌려오는 거죠.
다 끌고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관, 예전에 비유하기를 돈은 엄청나게 뭐 올림픽 경기장에 쌓아뒀는데 야 트럭 갖고 와서 막 다 실어 가려고 하는데 한 시간 시간 주니까 그죠? 누군가는 재성을 있는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요. 그죠? 근데 진짜 큰 사람은 뭐예요? 나 인성으로 갖고 가는 거다. 그죠? 나 국정원에서 나와서 손 떼! 어? 이렇게 해서 관을 딱 내세웠는데 누가 딱 보니까 종이 한 장을 딱 붙여놔. 그게 대통령 도장 딱 되어 있어. 다 내 거임. 이렇게 해놓으면 인성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관인이 정말 큰 돈이다. 이건 사회에 있는 수많은 그러니까 인묘진으로 뛰어나와 있는 걸 전부 다 내가 끌고 와버리는 거야. 다 수확하는 거죠. 금극목으로 해서 제압하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인묘진을 공nhập 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도 됩니다. 인묘진, 얘들을 소유하고 얘들 이 관과 다 연합되어 있는 비견을 내가 다 합해서 끌고 와버리는 거예요. 관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비견들, 관에 다니고 있는 비견들 다 끌고 와. 그러면 관을 갖고 오면 이제 비겁들 다 끌고 와서 내가 큰 사회의 회사를 일구어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토 끌고 오면 신자지인에서 재성, 보이지 않게 재성을, 현찰을 많이 내 품 안에 이제 넣어놓는 거고, 겉으로는 내가 내 능력으로 기업들을 다 사냥하고 권력을 다 상해서 내 걸로 만드는 이런 형태고, 얘는 참모 같은 형국이죠. 옆에 많이 이제 제갈량 같은 애가 있는 거야. 아주 듬직한. 그래서 오신 지장간으로는 이제 정임합하니까 돈 주고 네 머리를 내가 쓴다. 그런 거고, 네 노하우를 내가 쓴다. 이런 것도 되는 것이며, 그죠? 그렇죠? 예. 살짝 붙어서 내 식신을 더 쓰임 있게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여기 지혜로운 자, 많은 지식을 가진 자. 그리고 얘가 사회의 관. 야 이제는 시간 지나면 얘를 딱 고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아 너무 다 때려잡으려고 무조건 힘으로 다 끌고 오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좀 머리를 굴려서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관을 이렇게 인호술 이런 형태로 이렇게 끌고 올 수 있다. 일부는 묘신을 끌고 오고 인호 그죠? 이렇게 인성삼합으로 그러니까 인성 비즈니스 형태로 해서 끌고 오는 거. 그냥 지분 투자도 되고 그런 거죠. 니들이 갖고 있는 지분만 내 걸로 할게. 경영은 네가 해 그냥. 이것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기업들을 지배하면서 큰 돈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다. 예,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